충격적입니다. 100년 전 일본은 한 언어를 지우기 위해 총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어가 일본 청년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어학원, 꼭대기층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영어가 내려가고 한국어가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군가는 그 나라를 떠났고 누군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한국어, 일본으로 간 유럽의 언어 강사가 보고 느낀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토리노의 겨울은 차가웠고 그 안에서 제 마음은 더 서늘했어요. 오전 8시 종이 울리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출석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라틴어라는 죽은 언어를 가르치는 삶.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저도 모두 그 언어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르죠. 제 세계는 유럽이었고 아시아란 그저 머나먼 곳에 불과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거기 김치 먹는 나라지. 그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시까지도 했죠. 생활은 팍팍했고 계약직 교사의 삶은 늘 불안정했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 알베르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일본 어학원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여긴 자리 하나 비었어. 그는 이미 2년째 도쿄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이력서를 썼고 인터뷰를 받고 그보다도 더 빠르게 비행기 티켓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의 교실을 떠나 일본이라는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나리타였어요. 원래 바라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땐 그냥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정갈하고 조용했어요. 전철은 칸마다 다르게 울리는 안내음이 인상적이었고 사람들은 줄을 어기지 않았죠. 어학원 건물은 7층짜리였고 저는 그중 가장 꼭대기층인 영어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높은 층이라는 상징성에 조금은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몇 주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올라왔고 저는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수업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한국 대신 일본이었지만 잘한 선택일지도 몰라. 아직 몰랐습니다. 그 대신이란 단어가 제 인생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 점심시간이면 종종 4층을 지나치게 됐어요. 그곳은 한국어 강의가 열리는 층이었죠. 그땐 그냥 왜 저렇게 북적거리지? 그 정도의 궁금증만 있었어요. 저는 다시 7층으로 올라가 내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직 내 세계는 여전히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중심이 무너지는 조용한 기척은 이미 제 곁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4층. 늘 점심시간마다 지나치던 그 복도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왜 저기는 항상 북적일까? 영어 강의실은 가끔 비어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아래층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교재엔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 쓰여 있었죠. 물결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한글. 저는 그걸 그저 이국적인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교무실에서 동료 행정직원 유이에게 무심코 물어봤어요. 요즘 4층이 좀 시끄럽지 않아? 무슨 강의길래 저렇게 인기가 있지?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더군요. 요즘엔 다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모르면 취업하기 어렵대요. 그 말에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어? 일본에서? 웃어넘기기엔 그녀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했어요. 유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요즘엔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한대요. 실제로 채용 공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가 흔들렸어요. 도요타가 한국어를? 다음 날 제 수업을 듣던 한 남학생이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제 한국어로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 삼아 물었어요. K-팝 때문이야? 그런데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네이버에 입사 지원하려면 4급은 돼야 한다더라고요.
4급? 입사 기준이 한국어 시험 성적이라고요? 복도를 걷다가 들린 학생들의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토픽 시험 어땠어? 스터디 그룹 하나 만들까? 다음 달 삼성 인턴 공고 뜬대. 한국 선생님 너무 친절하지 않아? 그 대화들은 과거 제가 유럽에서 들었던 영어 학습 열풍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언어가 달라진 것이었죠. 그 주 금요일 학원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어부 신규 등록 -5%, 한국어부 신규 등록 70%. 원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부가 7층으로 이동합니다. 영어부는 4층으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내려간다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층, 중심의 상징, 그리고 자부심의 자리. 그 자리를 이제 한국어가 대신한다는 건 단순한 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대가, 언어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죠. 내가 중심이라고 믿었던 세계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 그건 처음 겪는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마디. 영어부는 4층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단지 사무실 위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영어가 더 이상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도 일본에서 먼저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죠. 월요일 아침. 어학원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우리 영어 강사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계, 불안, 경쟁. 출근하자마자 케이트는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트물을 두 손 가득 들고 왔고, 제임스는 아침부터 과자를 돌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어요. 누가 감원 대상이 될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가장 늦게 들어온 나 역시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주말 내내 만들어둔 수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초급반으로 강등됐고 케이트와 톰은 떠나야 했죠. 짐을 싸는 케이트의 등을 보며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조용히 7층 교무실을 비우고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존심, 무력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 한국어부 강사들이 7층으로 올라가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밝은 얼굴, 환한 인사, 그리고 그들 곁에 서 있는 일본인 행정 직원들의 태도까지 달라 보였어요. 예전엔 우리에게 하던 말투와 손짓이었는데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7층 식당에서 유이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부터 저도 한국어 수업 시작했어요. 내년에 한국 기업에 인턴 지원하려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젠 동료들마저도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었고 저는 점점 그 현실에서 밀려나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멍하니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나도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머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 바람이 차가웠어요. 마음도 그랬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도쿄 시내의 서점에 들렀습니다.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동아시아 역사라는 작은 코너에 발길이 멈췄어요.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엔 낡은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고 제목은 단순히 적혀 있었죠. 한일 관계 100년. 책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문장이 나왔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어를 말살하기 위해 교실에 일본어만을 강제했다. 그 문장 앞에서 한참 멈춰 섰어요. 한국어를 지우려고 했던 나라가 지금은 그 언어를 배우는 상황이라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서점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 큰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역사라는 건 이렇게 돌고 도는 걸까요? 다음 날
교육청 주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아시아 언어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자리였고 원장님이 참석하신다 하여 저도 따라갔습니다. 강당은 가득 찬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언어들이 들려왔죠. 첫 번째 발표자가 나와서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2020년 대비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300% 증가했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어요. 그 다음 발표자는 도쿄대학의 언어학 교수였는데 말이 인상 깊었어요. 과거 한국은 일본어를 강제로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넘어선 문화와 힘의 이동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쳤어요. 한국은 이제 누군가에게 억눌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나라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로비에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학원들도 지금 한국어 강사 찾느라 정신이 없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언어 유행이 아니었어요. 100년 전 지우려 했던 언어가 100년이 지나 새로운 중심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어 기초강좌라고 검색창에 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첫 문장을 읽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소리내어 읽어본 한국어 인사. 서툴고 어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작은 문을 연 것 같았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쿄의 가을은 잔잔했고 창밖으론 햇살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날따라 마음이 자꾸만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한국이 떠오를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어요. 그저 기술만 빠른 나라, 유행 따라가는 젊은이들만 가득한 곳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그 생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국 기업에 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고 어학원에서는 한국어가 영어를 대체하고 있었어요. 행정 직원들조차 한국어 강사에게 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다시 서랍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냈어요. 며칠 전엔 첫 장만 펼쳤다가 덮었던 책이죠.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그 문장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툴고 어색한 말이었지만 그 안엔 새로운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나도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죠. 그날 밤엔 한국 영화를 한 편 틀었어요. 대사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억양과 리듬이 점점 귀에 익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영상 속 한국 거리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상상했어요. 저 길을 걷는 내가 있다면 어떨까? 월요일 출근길 전철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마주한 변화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갔죠. 학생들의 대답, 한국 기업의 인턴십, 게시판 속 한국어 공고, 교실의 발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눈빛까지. 교무실에 도착해 메일함을 열었을 때 눈에 띄는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6년 봄학기 원어민 강사 모집 마이너스 서울. 내용을 읽는 손끝이 떨렸어요. 조건은 생각보다 좋았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한국어 가능자 우대. 잠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젠 영어만으론 안 되는 시대인가.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곧 가보려고 해요.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도요. 졸업하면 유학 갈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툭 건드렸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는 것에 왠지 모를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멀리 돌아가야만 진짜 길을 찾기도 합니다. 마르코의 여정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마주한 한 사람의 각성이었습니다.
한국어, 그 작은 글자들이 누군가에겐 꿈이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누군가를 응원하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